검지를 쫙 펴서 코끝과 턱끝에 댔을 때 입술이 안 닿아야 되는 거죠. 완벽한 역선을 가졌다 이런 방법이라 지금 다들 입술을 밀어놓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골단 구소연, 김상석 조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본 작가로 무라카미 하루키가 압도적인 것 같고요. 역사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은 로마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드라마 응답하라 1994를 보면 당시 시대상을 대표하는 그 장면을 엔딩 컷으로 해서 여주인공이 무라카미 소설의 상실의 시대를 읽고 있는 장면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행을 담은 드라마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뤘을 만큼 그 당시에 대학생들은 그 소설을 다 읽었다는 얘기죠. 예. 이 소설에서 제목에 얽힌 이야기가 꽤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시겠지만 상실의 시대의 원제가 노르웨이 숲, 비틀즈의 곡의 노르웨지안 우드에서 따온 거죠. 한국에서는 비틀즈의 이 노래가 금지곡이라 제목이 좀 생소했어요. 처음에는 원제인 노르웨이 숲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이게 잘 안 팔렸다는 거죠. 출판사에서 상실의 시대로 이제 바꾼 이후에 이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어르신들은 기억하기에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전집을 책장에 꽂아놓고 몇 번을 보시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 어르신들이 취미가 이제 역사인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 시작이 이연복의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만화로 시작해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강한 외국 역사가 있죠. 초안지, 삼국지로 대표되는 중국 역사를 좀 잘 아는 편이고요. 로마의 역사 이런 것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삼국지가 나관중이 쓴 삼국지 연이라는 소설인 것처럼 나나미 할머니께서 쓰신 역사 소설인데 마치 이제 역사서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뭐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역사 뭐 에세이라는 또 얘기도 예. 있고 그 시오노 나나미는 그 로마인 이야기를 로마와 피렌체에 이제 주로 거주하면서 집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피렌체 하면 또 떠오르는 뭐 영화 또는 매체가 또 있는데 전화에서 얘기했었던 일본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도 아주 유명하게 그 피렌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죠. 그 아련한 사랑 이야기도 좋았고 피렌체라는 아름다운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아주 영화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피렌체에는 이제 가볼 만한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우피치 미술관, 뭐 피렌체 두오모, 그리고 베키오 다리 그냥 르네상스 그 잡채인 것 같죠? 잡채. 맞아요. 잡채. 네. 그 베네치아 유명한 명소인 그 리알토 다리 역시 그 말씀하셨던 베키오 다리를 갖다가 디자인도 따라하고 다리 위에 상가가 이제 양쪽 옆으로 쭉 올라서 있는 그런 형태적인 것도 따라 했죠. 이태리라는 나라는 각각의 도시국가로 쪼개져 있던 걸 그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가 밀라노의 한 스칼라 극장에서 만든 나라라고 이제 하잖아요.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에 거기다 또 로마의 바티칸까지 정말 조상의 운동으로 먹고 사는 이탈리아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피렌체, 바티칸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새 뭐 유명한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미드 막장 드라마 보르지아. 야합니다. 예. 하여튼 아까 역사 왜곡의 달인 그 시오노 나나미 할머니 이제 얘기했는데 이 보르지아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역사 왜곡이에요. 보르지아가 뭐냐면 체사레 보르자라고 이제 이 보르지아의 아버지가 이제 교황이었는데 알렉산드로 6세라고 있어요. 알렉산드로 6세의 초상화를 찾아보시면 주인공이 제레미 아이언스인 게 역사 왜곡이에요. 외국인 드라마에. 예, 네. 맞아요. 그 네. 외모에 관한 역사의 곡은 꽤 흔한 편이죠. 근데 저는 그 로마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는 단연 오드리 헵번의 넘버원. 로마의 네, 휴일이 네, 떠올라요. 네, 네. 영화 속에서 오드리 헵번이 자기 공주라는 거 숨기면서 다니던 로마의 곳곳이 세계인들에게 완전히 각인됐었던 거죠. 첫 주연으로 나온 로마의 휴일에서 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해버린 오드리 헵번. 20세기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를 꼽으라면 항상 뭐 1, 2위를 다투는 오드리 헵번은 정말 동안의 아이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드리 헵번 그러면 떠오르면 그 유난히 이제 눈이 커 보이고 눈썹도 또 짙고 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어쨌거나 오드리 헵번은 항상 동안으로 느껴지는데 같은 사람의 얼굴이 대개는 이제 어릴 때는 작다가 나이 들면 얼굴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걸 보게 되면 동안으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드리 헵번을 보고 예쁘다고 느끼는 거는 이제 나의 뇌에서 이제 기분 좋은 그런 물질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얼굴을 동안으로 느끼게 되면 기분이 좋아진다. 오드리 헵번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뭐 그런 거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군요. 그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커 보이게 되는 건 하관의 그 뼈, 연조직, 그다음에 침샘들이 벌어지고 또 늘어져서 얼굴이 커 보이게 되는 것이고 지방의 재분포 역시 일어나는데 주로는 얼굴이 커 보이는 부위에 지방이 축적이 되면서 얼굴이 이제 커져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인류는 예로부터 아름다운 얼굴을 공통적으로 얼굴의 각 부분이 일정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을 알았고 또 미술사상 인체의 비례미에 대해서는 르네상스 시대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이 또 인체의 보편적인 비례를 알아내서 이것이 인간의 이상적인 비율이다 이런 황금 비율이라 불렀습니다. 동서양 모두가 몸매와 얼굴이 황금 비율을 이루고 있을 때 인체 미학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 이런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황금 비율로 얼굴을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세로 5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코의 양쪽 끝을 중심으로 간 센터가 있고 귀 쪽 끝에서 눈꼬리까지, 눈꼬리에서 눈 앞머리까지 이렇게 해서 양쪽에 4개, 그다음에 코 센터 이렇게 5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비율이 다 똑같으면 이게 황금 비율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또한 얼굴을 이렇게 수직으로 3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마 끝에서부터 눈썹까지, 그때 눈썹에서 코끝, 그다음에 코끝부터 턱끝까지 나누고 이 길이가 모두 같거나 아니면 1대 1대 0.8 정도의 비율이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SNS상에서 유명한 예쁜 얼굴 평가 테스트로 핑거트랩 테스트라는 게 있죠. 사실 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핑거트랩 테스트는 코와 입술, 턱 3가지 점을 기준으로 하고 검지를 착 펴서 코끝과 턱끝에 댔을 때 입술이 안 닿아야 되는 거죠. 완벽한 옆선을 가졌다 이런 방법이라 지금 다들 입술을 밀어놓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황금 비율을 부위별로 적용하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1대 1.5 정도의 비율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코의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곡률이 중요한데 코의 길이는 얼굴 길이의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또 코와 인중의 각도가 90에서 100도일 때가 가장 이뻐 보인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얼굴이 커 보이는 걸 싫어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메이크업 방법으로는 유명한 게 얼굴 가운데 부분 좀 환하게 하고 주변 부분을 이렇게 쉐이딩을 해서 어둡게 해서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고 이런 것들 사실은 여자들은 많이 활용을 해요. 보통 얼굴이 이제 우리 동양인 좀 평면적이고 입체적인 서양인의 얼굴이 훨씬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얼굴을 더 입체적으로 만드는데 좀 노력을 한다면 얼굴이 더 동안으로 이제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팅 메이크업을 통해서 부각시키고 싶은 부분을 시술적으로 풀어보면 흔히 하는 게 이제 하트라인 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는 핑고지, 이 사과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원래는 팔자주름은 그 해당 부위를 메꿔서 해결하는 그런 거를 이제 추구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여기 부분에 탄력을 올려서 여기도 좋아지고 팔자도 좋아지니까 뭐 꼭 먹고 알 먹고 뭐 이런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최근의 경향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얼굴 윤곽 라인 전체가 또 중요합니다. 그 역광도에서 턱선에 이르는 볼 부위, 라테랄치 칼로인지스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많이들 꺼져 있죠. 미국에서는 이 부위가 약간 좀 함몰이 약간 돼 있는 걸 좀 선호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보이면 뭐 적당히 채우라고 제가 권유를 하죠. 일반적으로 40대 이상에서 이 부분이 꺼지게 되면 처짐 역시 발생하고 얼굴이 이제 노화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좀 교정을 권하는 편입니다. 오늘 20세기 최고의 미녀 오드리 헵번의 얼굴을 보면서 이 동안 얼굴이 정말 우리가 기분 좋은 얼굴이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정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